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사람이죠. (312페이지) 보시고요. 312페이지에 이진섭의 연말정산 자료, 이진섭의 연말정산 자료에 첫 번째 자료를 보면은 전 근무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근무지 자료를 어디다가 어떻게 입력해야 되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섭 클릭하시고요. 이진섭은 우리 이번 과세 기간에 입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전 근무지 자료를 보니까 주식회사 레드박스에서 1월 1일부터 5월 달까지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진섭의 전 근무지 자료는 소득 명세에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소득 명세를 클릭해 보시면 이진섭이 우리 회사에 6월 달에 취업을 해가지고 7월, 8월 방향키로 가볼게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급여를 받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가보면 연말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연말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급여 내용이 6월부터 12월 급여 중에서 혹시 빼먹어가지고 급여 처리를 안 한 거 이런 건 연말에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누락된 거 입력해 주는 곳이다. 그러면 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급여 내용은 어디다 입력을 해야 되느냐? 옆에다 한 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칸을 만드는 게 여기 보시면 종전 근무지 입력이라는 단추가 여기 상단에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 연말 옆에 종전일이라고 만들어져요. 종전 근무지가 두 군데다. 그러면 또 두 개 만들어서 두 줄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종전일에다가 근무처는 주식회사 레드박스, 사업자 번호는 106 81 24 124. 급여 5월달까지 받은 급여가 2,500만 원이네요. 상여 1,000만 원이네요. 자, 그 외에 쭉쭉쭉쭉 내려가야 되겠네. 해당 사항 없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은 건강보험료부터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입력하는 곳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거기 원천징수 영수증의 맨 밑에 줄에 있어요. 여기 4대 보험 이걸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에다가 국민건강보험료 833750 장기요양보험료 96049 국민연금 1023500 고용보험료 280. 다음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이거는 납부세액을 넣는 게 아니고 결정세액을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납부세액에서 나중에 공제 받았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레드박스에서 나올 때 이진섭 씨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세액은 결정세액을 부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입력할 때는
이 결정세액을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기납부세액 이거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계산해가지고 퇴직할 때 이거 환급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정세액 입력. 그래서 1300056 1300506 지방소득세는 130050 이렇게요. 130만 506원 13만 50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두 줄은 근무기간 시작일과 근무기간 종료일이 되겠습니다. 2022년 0101이 시작일, 종료일은 2022년 05 31일. 그러니까 이건 뭘 보고 입력하는 것이냐? 그 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무기간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여기 날짜 표시되어 있죠. 이걸 보고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진섭 씨의 전근무지 급여 내역을 소득 명세 탭에 종전근무지 단추를 눌러서 열을 만든 다음에 근무 기간까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 종전근무지의 내역과 우리 회사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받은 내역이 여기에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소득 내역이 합쳐져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정산명세로 다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정산명세의 총급여란에 그것이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자료 2번을 보겠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자, 주택 관련된 거 있죠. 월세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든가 아니면 원리금 상환액이라든가 주택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모두가 다 본인 명의로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계약자가 이진섭, 은행과의 계약자죠? 네, 맞습니다. 이진섭 맞고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요 소득공제 사항입니다. 최초 차입일을 좀 확인해야 돼요. 2012년 8월입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을 확인해야 돼요. 20년입니다. 그리고 비거치식 상환 차입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어디로 찾아가느냐면은 소득공제사항은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특별소득공제 안에 34번은 원리금 상환, 34번에 가가 원리금 상환, 34번에 나가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저당으로 잡히고 이자를 우리가 납부했다는 것이에요. 이자 상환액은 요 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최초 차입일이 2012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1년 이전 차입분, 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후 차입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때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그 적용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12년 이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15년 이상이죠. 20년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비거치식입니다. 비거치식. 예, 고정 혹은 비거치식이니까 여기다가 요 단추를 눌러서 직접 여기다 입력합니다. 요 화살표 눌러주세요. 그러면 장기주택 저장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2012년 15년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다가 불이백을 입력해 주면 돼요. 120만원 연간 불이백입니다. 예, 120만원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러면 120만원 모두 소득공제로 적용이 되네요. 공제대상 금액 120만원 전액됩니다. 확인. 아까 우리가 거기 밑에 있는 걸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12년도까지는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이걸 적용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밑에 거 이거 참고해서 보시는데, 예, 지금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 12년도 이후분이니까 총급여 이진섭 씨의 총급여를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까 언뜻 보니까 5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예, 7천만 원이야. 여기 총급여 여기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건데 또 그것도 15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12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입력하는 거 맞고요. 다음 자료 3번을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연금도 본인 것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계약자로 돼 있어야 돼요.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사항이에요. 자, 본인이 가입자이고요. 20만 원의 연금에 불입을 했다. 납입액이죠. 이걸 어디다 입력을 하시느냐? 세액공제 오른쪽에서 찾아보시면 50 연금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연금 저축 요 59번에 요 화살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연금 계좌 입력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뜨는데 거기에서 1번 퇴직연금 선택하면 되겠네요. 은행을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가지고 검색을 해주면 돼요. 은행이 신한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신한은행 거래처 검색하듯이 하시는 신한은행 308번 계좌번호 입력합니다. 12345 204578 계좌번호 불입금액 20만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입금액의 20만원 중에 15% 또는 12% 적용이 된다 이거죠. 자, 밑에 확인 눌러보시면은 20만원에 3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네요.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자료 4번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자료입니다. 계약자가 소득자인 이진섭으로 돼 있어야 되고 피보험자는 소득과 나이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자료를 입력할 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 종류에서 말이죠. 저축성이다 라고 돼 있으면 이건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저축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액공제를 적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종류가 저축성인 것은 본인이라 하더라도 입력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장성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보장성. 자, 이민국. 기본공제가 부로 안 되어 있다면 요 80만 원 이민국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자, 소득공제에 가야 보험료가 있죠. 소득공제 탭에서 이민국을 찾아봅니다. 이민국 20세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험료 입력 가능하다는 거죠. 자, 국세청출 거기 보장성에다가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80만 원. 윗줄이 국세청 줄이에요. 왼쪽에 가보면 여기 국세청이라고 되어 있죠. 80만 원 여기다. 이짐섭 씨의 400만 원은 입력해서는 안 된다. 저축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자료 5번은 교육비 자료입니다. 학생이 이지영이에요. 자, 교육비는 일단 직계 존속이면 입력하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교 학생이고 자녀 같습니다. 일반 교육비하고 체험 현장 학습비가 있네요. 나누어서 입력을 합니다. 나누어서. 자, 학생 이지영 교육비는 지금 여기 소득공제에 이지영 20세 이하 학생 맞죠?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교육비라고 여기 있어요. 여기에 구분을 클릭하면 취학전 학생인지 초중고생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를 클릭하게 되면 또 하나의 팝업이 나옵니다. 초중고 클릭하고 여기 국세청을 눌러볼까요? 더블 클릭해야 되는군요. 초중고 선택하고 여기 국세청 줄을 더블 클릭하면 이 팝업이 하나 뜹니다. 교육비 국세청. 여기다가 나누어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76만 원 일반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초중고 교육비에다가 입력합니다. 76만 원. 교복은 그냥 지나가고 체험학습비 10만 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밑에 당부장 표시에 초중고생의 교육비 한도는 1인당 300만 원이며 교복비나 체험학습비 다 포함해서 3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교복 구입비는 한 명당 50만 원 한도, 체험학습비는 한 명당 30만 원 한도다. 그래서 여기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지가 한도를 관리를 해줍니다. 확인해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 6번을 보겠습니다. 국세청 자료고 교복 구입비 같은 학생이에요. 우리 교복은 초등학생은 안 되죠. 대학생도 안 되고 중고생의 교복은 됩니다. 아까 이지영이는 고등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교복 구입비 입력 가능합니다. 6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하더라도 한도가 50이기 때문에 50으로 수정이 돼요.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입력했던 화면 국세청 거기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나오는데요. 여기 두 번째 칸에다가 60만 원을 입력을 하고 엔터 치면은 5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50만 원 입력해도 되고 내가 깜빡 모르고 60이나 70만 원을 입력한다 하더라도 50만 원 한도를 여기서 자동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확인. 그래서 이지영의 교육비는 교복 구입비 50만 원 더해서 136만 원으로 고쳐집니다.
다음에 자료, 그 밑에 있는 자료 7번째 자료는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자, 이거는 국세청 자료가 아니죠. 기부자가 본인이고요. 단체는 교회입니다. 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부금 탭으로 가볼까요? 기부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아까 기억나시죠?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입력은 하고 기부금 조정 명세로 넘어와서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연도 기부 명세 관계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본인 이진서 확인한 다음에 사업자 번호 거기 나와 있어요. 10682 99369 상호는 하늘교회. 자, 코드가 밑에 메시지 보시게 되면 41번이 종교입니다. 41번 종교해 주시고 건수 한 건, 기부 대상 금액은 50만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국세청을 바꿔야 됩니다. 0번으로 기타. 국세청 자료가 아니니까. 금전이니까 1번 금전.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다른 기부 자료 없죠. 네, 없으니까 요거 하나니까 이제 정산 명세로 넘어가게 하려면은 기부금 조정 명세 클릭하고 상단에서 공제액 계산 정산 명세 보내기 한번 누르고 그런 다음에 아래에서 공제 금액 정산 명세 반영을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리고 예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산 명세에 모두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전근무지 자료가 있는 이진섭 씨의 연말정산을 해봤는데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있는 결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맨 끝에 차감 징수 세액 76번에 있는 걸 보니까 마이너스 22만 7,650원. 이건 동일하네요. 저도 맞았어요. 그래서 이진섭 씨는 22만 7,650원을 연말정산 결과에 의해서 환급을 받고 그리고 2월달 급여에서는 납부해야 될 세액이 발생하면 그건 납부세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줄 알면 됩니다. 네, 그래서 TAT 2급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소득세 실기 시험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쉬워요. 네, 지금 여러분이 어제하고 오늘 한 7시간에 걸쳐서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체크할 사항 잘 체크해서 입력하시면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실기 문제가 TAT 2급 실기 문제의 맨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패스.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 이렇게 고민하면서 보내지 말고 쉬운 것들이 뒤에 있으니까 쉬운 거 다 하고 고민스러운 것은 뒤에 하는 게 좋아요. 고민스러운 건 잘못하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예. 소득세 이 문제는 거의 다 하면 100%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시험 보는 요령은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의 문제가 쉽다. 풀면 거의 100%다. 그런 거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생각보다 쉬울 겁니다. 뒤에 모의고사 이제 해보시면 알겠는데, 자, 32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해봤던 거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26페이지.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나면은 원천징수 이행상황까지 작성해라 라는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예. 자, 22년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라. 그러면 22년 연말정산은 언제 하는 거냐면 23년도 2월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귀속기간이나 지급기간을 23년도 2월로 입력을 해야만 데이터가 작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클릭하신 다음에 연도를 2023년 02부터 2023년으로 또 바꾸시고 02 지급기간도 2023년 02부터 2023년 02까지 정기신고 엔터. 네, 작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했죠, 우리가. 그래서 그 연말정산 합계에 우리가 간이세액은 월급여 지급할 때 중도채사자는 여기 두 번째 A02에 연말정산 자료는 A04에 일용근로자의 내역은 A03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A04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27페이지에 출제 예상 평가 문제라고 나오는데 홀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수당 항목 중 차량 보조금 월 비과세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 그건 이건 뭐 조회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론 시험처럼 답을 그냥 적어버리면 돼요. 예, 여러분 차량 보조금 월 비과세 한도는 20만 원이죠. 예, 20만 원이다. 답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8월분 급여자료 입력에 전체 사원의 비과세 금액은 총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인사급여에 급여자료 입력에 가가지고 귀속을 8월로 구분은 1번 급여로 하면 우리가 8월 급여 대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물어본 것이 뭐냐면 전체 사원 자료를 물어봤으니까 지금 여기 김현철 선택하면 여기는 지금 김현철 씨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전체는 여기 오른쪽에 나옵니다. 예, 오른쪽에 과세와 비과세 여기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사원의 비과세 금액은 총 얼마냐 라고 했기 때문에 110만 원이 비과세 금액의 총 합계입니다. 답은 110만 원. 알아두세요. 여기서 직원들의 사원들의 이름을 클릭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과세 비과세는 여기서 보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표는 전체 사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음에 5번을 한번 해볼까요?
8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확인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총 지급액은 얼마이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8월로 조회해 보세요. 우리가 작성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해해서 저장한 걸 불러내시고 A01에 5번 총지급액을 물어봤으니까 요게 답이죠. 14,200,000을 답으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A01 간이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김현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 본인 포함 총 몇 명이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우리가 연말정산했던 그 영수증이에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걸 클릭하시고 김현철 우리 자료를 클릭한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가 여기에 나와 있죠.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 그러면 부양가족이 4명, 배우자, 본인 하면 몇 명이에요? 6명입니다. 6명. 본인 포함해서 6명. 본인, 배우자, 그리고 나머지는 부양가족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진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73 종전근무지 기납부세 소득세는 얼마냐. 아까 우리가 입력한 거 있죠? 이진섭 여기 클릭하시고 소득명세 클릭하면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가 저 끝에 있잖아요. 끝에. 기납부세 종전근무지 기납부세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소득세죠. 예. 131,30,506이에요. 결정세액이에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이에요. 예. 왜냐면은 우리 그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결정세액, 그 밑에 기납부세액, 그 다음에 밑에 환급세액 나와 있죠. 기납부세액에서 환급을 받았으니까 결정세액만큼 납부한 거예요. 우리가 입력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인 겁니다. 예. 1,300,506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된다. 네, 이렇게 평가 문제를 답을 잘 다뤄야 이제 점수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유형별 연습 문제는 우리가 이론은 뭔가요? 짝수만 홀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반은 다 풀어봤으니까요. 일단 이론은 그냥 패스하시고 실무가 399페이지에 분계 연습이 있어요. 분계 연습을 하면서 앞으로 분계 연습은 하루에 1시간씩 할 겁니다. 분계 연습을 하루에 1시간씩 122문제가 있는데요. 399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그래서 분계 연습은 하루에
한 1교시씩 이렇게 하고 나머지 3시간은 실무 수행으로 할 텐데요. 417페이지에 여러 가지 부가세라든가 소득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게 있어요. 실무 수행에 있는 설명. 좋은 내용인데 이것을 실습 없이 그냥 이렇게 읽어보기에는 굉장히 지루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내가 좀 복습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417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는 제가 따로 해설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해설을 안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457페이지 최신 기출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최신 기출문제가 45회, 46회, 그리고 50회 이렇게 3회차가 여기 실려 있어요. 그런데 최신 기출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풀겠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8월부터는 최신 기출문제 유형으로 내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유형으로 내고 있어요. 최신 기출문제는 지난해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지난해에는 대면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형으로 문제를 낸 거고, 우리가 금년도 8월부터는 비대면으로 전부 바뀌면서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를 냅니다. 뭐 수준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문제 양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최신 기출 문제는 시간이 남으면 할 것이다. 모의고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의고사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 513페이지 모의고사부터 시작한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하시고, 좀 쉬었다가 우리가 오늘은 분계 연습 이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9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